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4월 2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6%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하락분에 대해서 많이 반등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또한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또 하락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뭔가 방향을 잡고 증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움직임이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상단 라인도 크게 이겨내지 못한 채로 계속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을 뚫어주는지, 상승 라인으로 추세를 전환해 주는지,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거래량은 좀 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뭔가 상방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진행한다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된다든지 그런 중국 사태가 계속 이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전체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천천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보시면 60일선 자체를 지금 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아직까지 반등하기는 뭔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모습이고요. 월봉 추세도 이제 사실 오버슈팅에 대해서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갔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다 이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전 세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죠. 그래서 환율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우리나라 이 시장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중간중간에 매수를 해주면서 좀 주가를 방어해주는 듯 보이지만 크게 지금 매수세가 없이 사고팔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매도를 많이 하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사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단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을 더 강하게 했었고요. 근데 그만큼 또 하락도 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좀 다른 점은 이제 60일선 넘고 한번 이평선들이 집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먼저 이제 상승 방향으로 틀었는데 이 시장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쉽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제 하락폭 자체에서 절반 정도도 지금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축에 속하고요. 이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가 보았을 때는 하단 정도의 위치를 하려면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흐름 자체는 사실 뭔가 대세 상승장 이후에 나온 그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대세 하락장이 나왔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하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고점 대비해서 벌써 이제 지수가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 마찬가지죠.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도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제 매수를 해준 듯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결국에는 많이 빠져나가는 전체적으로는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또 좀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승 하락 크게 의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이 어느 정도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채권 시장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국채 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발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좀 전 세계 그 경기 회복 성장률이 그런 것들이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런 국채 금리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타격, 코로나처럼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는 추세다. 근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25,0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49%로 마무리했네요. 자, 오늘 증시가 크게 많이 반등하지 않았고요. 오늘 그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반등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시간 외까지 조금 이어졌지만 크게 거래량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뿐만이 아니고 지금 1거래량이 지금 230만 주죠. 그래서 최근래에 있어서 거의 최저 거래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제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뭔가 사고 팔고 할 그런 특별한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 가격에 매도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내가 이 가격에 매수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 자체가 교환 자체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던가 내리던가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서 이제 힘이 좀 받쳐준다면 위로 치고 나가거나 아래로 치고 내려가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한번 실려줘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거래량은 적어도 이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상까지는 좀 치고 나가줘야지 뭔가 의미 있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증가해서 500만 주 조금 넘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15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 한 5%에서 10%까지도 좀 치고 나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최소화가 되었고요. 내일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그 흐름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일선은 위로 들기 시작했고 일단 하락세는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하락세는 멈추었고 여기서 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이틀 만에 다 빼버리고 지금 또 바닥 라인까지 또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거래량 없이 올라갔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때는 좀 치고 나가주는 그런 힘이 필요하고요. 그런 매수 세력이 붙어주면서 좀 매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치고 나갈 때 거래량이 쫙 증가를 해주는 그런 신호가 필요합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제가 기다리는 거고요. 지금 이때 그 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한번 치고 나갔을 때 거래량이 힘차게 실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그죠? 다음 주면 이제 5월 달이네요. 5월 달에 들어서면 이제 좀 흐름이 바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자체는 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21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제 21선 하락세를 멈추고 이런 식으로 좀 평행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일 동안의 그 평균 가격이 이미 이제 2만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2만원 근처에서 21선이 수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1선과 함께 같이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양봉 하나가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런 그림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테마 뭐 나머지 모두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증시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좀 개선이 되고 다시 한번 그 원자력 테마로 혹은 뭐 에너지 테마로 또 이제 수급이 몰려든다면 확실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한번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계속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열심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상단과 하단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뭐 어떻게 형성을 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중간 과정은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상승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혹은 이 하단 라인에서 이 하단 추세를 깨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중간 과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겹도록 이제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지금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양봉이 한번 나올 때가 되었는데, 그 양봉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좀 힘없이 좀 빠질 것인지, 뭐 그 정도로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자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힘없이 빠질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냥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거래량 없이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뭐 한 달 동안은 의미 없이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 보게 되면 오늘 뭐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7만 주 매도했습니다. 거래량이 없었던 만큼 뭐 수급 자체도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재미없었던 그런 장이었고요. 금융 투자는 뭐 매도 다시 멈추고 매수로 좀 전환했지만 뭐 매수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내일 그다음에 이번 주 흐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보험 투신도 뭐 매도 이제 끝내고 다시 매수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이제 이틀 연속 매도했던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매수를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계속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세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연기금 투자자 언제까지 계속 사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사실 뭐 크게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확실히 이제 1WR 신주 상장 이후에는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것 같고요. 뭐 990만 주 찍고 조금 이제 뭐 40만 주 정도씩 지금 이틀 연속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막 수백만 주씩 하루에 늘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었었지만 지금 이미 이제 1WR에 대한 그런 대규모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공매도와 많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 공매도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잔고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는지 뭐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네, 오늘도 조금 줄었죠. 네, 상환 64만 주, 체결 38만 주 정도로 한 3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이제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꾸준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공매도 잔고는 줄었다가 다시 한번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대차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2,500만 주 근처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점점 떨어지면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신주 상장이 이제 멀었기 때문에 네, 대차 잔고에 대해서 크게 늘어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외국인 추적 물량 6만 7천 주에서 당일에 뭐 8만 7천 주 정도로 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39%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네,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도하지 않고 뭐 그냥 네, 매수도 크게 하지 않고 매도도 크게 하지 않는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이 거래량도 없고 좀 재미없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여러분들께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전체적인 흐름 자체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 그냥 지켜보자, 네,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하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크게 변화가 나와야지 제가 앞으로에 대한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요 자리를 이제 유지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네,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원래 계속 천천히 한번 대응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그 흐름 자체를 좀 기억을 하면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아래 지점에서 많이 매수를 해두어서 단가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이 지루한 횡보를 견딜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차트는 보고 마무리를 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호주산 네, 태양광 발전소에 그 터빈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또 오늘은 두산 스코더 파워가 또 이제 칠레 태양광 발전소에 터빈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 태양광 쪽에서도 지금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태양광 발전소에 또 터빈이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확실히 이제 스코다 파워 그쪽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데 아무래도 터빈에 대한 기술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터빈을 주로 생산하는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터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소에 지금 터빈을 또 이제 호주에 이어서 두산 스코다 파워 이제 칠레까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죠. 두산 스코다 파워의 터빈이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을 또 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의 집중형 태양열 발전소에 터빈을 공급을 하면서 유사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또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 쪽에 네, 아카타마 사막에 설치된 집중 태양광 발전소에 110메가와트 전기 터빈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네, 시운전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발전소는 칠레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38만 가구에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적은 가구가 아니죠.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사례에 또 두산 스코다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가 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호주에 이어서 또 다시 이렇게 두 번째 태양광 발전소 네, 터빈 공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터빈 기술이 사실 이 터빈 쪽에만 그 태양광 터빈 쪽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풍력 터빈도 들어가고요, 원자력 터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가스 터빈, 수소 가스 터빈에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터빈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발전 시스템에서는 터빈이 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인상이 깊다, 의미가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MOU 체결, 본격적인 이제 첫 제작 착수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아이다호주의 12개 SMR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제작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SMR 관련해서 그런 수익이 본격적으로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부죠.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에너지 업계에서 보면 지금 첫 번째로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수소 산업, 그 다음에 전력 신사업, 재생 에너지 이렇게 총 4가지 방향으로 크게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 자체가 없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다시 원전을 살리면서 원전에 대해서 힘을 좀 많이 실어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혁신형 SMR, ISMR이었나요? 그것과 이제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렇게 차세대 원전에 대한 R&D 투자와 그 다음에 그런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많이 정책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MR 관련해 가지고 지금 GS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뉴스케일 파워 이렇게 4개사가 전 세계 SMR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 사업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양해각서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그룹도 이제 미국 테라파워 쪽에 이제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GS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세 기업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협력을 또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소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그런 풍력 에너지도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수소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속 제가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면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이라고 해서 해상풍력,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수소 에너지, ESS가 있습니다. 이 앞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수소 에너지와 ESS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에너지는 총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로드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 다음에 그린 수소, 원자력 수소 이렇게 4가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색깔 그대로 생각보다 이제 청정 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좀 수소가 나오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CO2 포집을 하게 되죠. 이걸 CCUS 기술로 이용해서 CO2를 포집을 하더라도 이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수소에 대한 그런 순도가 떨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블루 수소 있죠. 이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이 그냥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생산한 게 그레이 수소고 여기서 이제 CO2 포집을 하게 되면은 블루 수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US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블루 수소가 되는 것 같고요. 블루 수소라는 것은 수소 100%의 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블루 수소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블루 수소를 이제 CO2 포집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 기술이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 에서 이제 액체 수소를 생산하면서 그 액체 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또 포집을 해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는 또 이제 다른 가스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다가 또 판매를 하는 그 일거양득이죠.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수소에 대해서는 이제 수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수소 터빈이 있죠. 그래서 수소 가스 터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 시스템을 또 꾸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요건 이제 2027년까지 좀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제 머나먼 얘기긴 합니다만 이 기술 동향에 대해서 뭔가 소식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고요. 그린 수소는 말 그대로
순도 100%의 환경 파괴 그런 지구 온실가스가 없는 온실가스가 없는 그런 순도 100%의 수소입니다. 그건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그린 수소고요. 최근에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공법이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제주 해상 풍력이죠. 그쪽에서도 이제 풍력 발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죠? 발전도 하고 수소도 생산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를 생산한다라는 그런 상용화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좋은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수소고요. 원자력 수소도 사실 그린 수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수소고요.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소를 포집해 가지고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고 이 중동 쪽에서 이 시퀀스를 많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우디 쪽에 그런 그 수소 시티인가요? 그런 것을 이 조감도인가요? 예상도를 보았을 때 SMR을 통해서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발전을 시키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로 이제 물을 끌어올리고 물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물을 SMR을 통해서 또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아주 이제 순환적인 수소 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모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일반 이제 LNG를 통해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니 모든 산업에서 수소 생산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 자체가 수소 발전에 대해서 수소로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경제가 형성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소에 대해서는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도 지금 두산 그룹차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많이 이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ESS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ESS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ESS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 그 전기를 ESS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 저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발전량에 대해서 굳이 이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전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발전 효율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수요보다 이제 우리가 항상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특정 그런 때에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그런 기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생산을 해버리니까 그게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한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걸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 ESS입니다. 그래서 이 ESS에 대한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이 ESS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ESS에 대한 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걸 늘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신재생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 또는 기존 전력망의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고 필요시 방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댐 역할이죠. 저수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오고 물이 어느 정도 고이더라도 저수지에 이제 댐을 막아놓고 이제 물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 빼쓰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 댐이 없다면 이제 물이 다 흘러가 버려서 우리가 정작 이제 필요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원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호주, 미국 ESS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 역량을 이제 집중해 나갈 것이고요. 호주의 수주도 했고, 미국의 수주도 했고, 지금 ESS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해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제 ESS 시장이 또 이제 국내에서도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지금 이번 주도 계속 크게 뭐 변화 없을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죽었고 뭔가 반등의 여지가,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의 여지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다음 주 5월 달부터 좀 새로운 장에서 좀 변화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